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3분기 호실적 그리고 국채금리 안정세로 인해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국채 시장 쪽에서는 이제 미국 국채가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기술 부문에 대한 압박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S&P 글로벌 이제 PMI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이게 PMI가 51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50을 넘어가면 일단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6개월 만에 또 처음으로 또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괜찮았고 또 하나는 이제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도 다시 5% 증가를 했는데 연말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래도 연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높이는 모습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미국이나 다들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상 침공을 조금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또 하락하는 안정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 중에 아침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몇 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적 발표가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다들 좋게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디오 스트리밍 업체 스파티파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난번에 이제 통신주들 버라이전 같은 경우에 뭐 납성분 전송 교체하느라고 비용 많이 든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럼 버라이전이라든가 아니면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다 생각했던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들 예상치보다 더 좋게 긍정적으로 다 실적이 나오고 특히 이제 스파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흑자로 되면서 회사 측에서 앞으로 우리는 계속 흑자 낼 거다 이렇게 또 자신감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어떤 실적 시즌의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장 마감 후에 대형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둘 다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돈을 많이 들인 부분에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몇 억 달러를 더 벌어들이는 7억 달러 정도 더 벌어들이는 이런 모습 보이면서 27%대의 강한 성장성을 보여줬습니다. 클라우드 쪽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86억 4천만 달러 기대했는데 84억 1천만 달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시간 외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고 수익 실현 물량들이 터져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서로가 엇갈리면서 5%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또 메타하고 보잉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간밤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어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지난밤에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을 대표하는 말이 CEO들의 사관학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자들에 대한 어떤 경영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지금 한 2년 동안 최근에 한 3년이죠. 3년 가까이 어떤 회사의 혁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은 82센트 순위 EPS 순이익이 나왔거든요. 이게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50% 이상 올라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상업용 엔진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쪽에서 굉장히 특화된 사업을 잘 이제 운영을 했다. 그러면서 회사를 굉장히 좀 가볍게 움직이면서 수익성 있게 만들어놨다. 이런 평가를 잘 받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또 기대치를 더 높이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좋게 나왔어요. 3분기 실적 좋게 나왔는데 파업 때문에 지금 2023년도 기존에 나와 있던 순이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 증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모두 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파업이 빨리 끝나야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가질 수 있지 않나 보여지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테슬라 차트를 가져왔는데 좀 올라갈 만하니까 또 내리 누르고 있어요. 그 배경에 바로 소송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 계속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고 있는데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연방정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관련돼서 문서를 넘겨달라.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고, 지금 이런 어떤 완전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어떤 광고에 대한 부분들도 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에는 완전 자율주행 아니라고 고시를 크게 해놓고 있는데,
광고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을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대 광고 아니냐, 불법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글래스 하우스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유리로 이제 건물을 지은 건데 이게 테슬라의 프로젝트 42라는 이 프로젝트 명입니다. 근데 테슬라 내부에서 이미 그 일론 머스크가 개인 자금을 유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회사 돈을 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짓는 거 아니냐, 이걸 이제 내부 감사를 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연방 검찰이 다시 횡령이 아니냐 이렇게 또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나는 부동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어쩌면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편하게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배터리가 100% 충전이 안 되는 결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조사가 들어가고 또 소송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테슬라가 이 소송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도 확인해 볼게요. 헥셀 코퍼레이션 가져오셨는데요. 항공 우주 산업과 굉장히 연관성이 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방금 전에 제가 테슬라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살아날 구멍이 어디냐를 봤더니 스페이스 X가 딱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어떤 국방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수혜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가지고 앞으로 2024년도에 더 증가시키면서 수익을 배경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가 어디냐 봤더니 헥셀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헥셀이라는 회사는 뉴욕에서 이제 95번 고속도로 타고 이제 쭉 북쪽으로 가다 보면 스탠턴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특수 섬유 이런 것들, 항공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만듭니다. 항공 쪽이 한 60%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방위 산업이나 우주 쪽이 한 30%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요 고객으로는 이제 에어버스라든가 보잉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아니면 RTX라든가 아니면 스피릿 에어 시스템, 그리고 록히드 마틴 이런 회사들이 주 고객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항공이라든가 국방 쪽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사실 좋지 않았어요. 매출이 15% 증가했는데 순이익을 42센트를 기대를 했는데 38센트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뚝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3분기까지 16% 정도 매출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나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3분기가 계절적 요인으로 많이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대감이 떨어졌다 보여지고, 시장 평균 목표가는 75달러로 굉장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올 초에 있었던 갭 상승 구간을 갭으로 이제 다시 메우면서 떨어지는,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매수는 60달러 아래쪽이면 언제든 좋습니다. 그리고 손절매 같은 경우에는 뭐 57달러 아니면 한 마이너스 7% 정도 되는 데서 충분히 손절매를 하실 수 있고 여유가 있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목표가는 앞으로 시장 평균인 한 75달러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헥셀이었습니다. 매수가는 60달러 아래, 목표가는 75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